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불쑥 솟아오른 6.25m짜리 거대한 돌기둥 23개. 여러분은 이른바 받들어 총 조형물을 보며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최근 서울시가 참전국에 감사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207억 원을 들여 감사의 정원을 개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자부심이 뿜뿜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막상 공개되자 현장에서는 세종대왕을 가리는 흉물이다, 찰흙을 빚어놓은 것 같다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면서 노골적인 선거용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단순한 혈세 낭비인 줄만 알았던 이 조형물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흑막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선거 직전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논란과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그 기막힌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뉴스 재미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재미없다고요? 재밌는 뉴스 하나 합시다. 예. 받들어 총으로 갑니다. 예. 예. 다들 텐션이 올라가죠? 예. 예. 일단 영상부터 좀 볼게요. 없어요? 영상 텐션이 올라가네요. 영상은 틀었고 네. 목소리는 우리 목소리가 나가는 겁니까? 네, 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이른바 감사의 정원이고요. 받들어 총이라고 불리우는 그 조형물들이 어제 행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지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정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감사의 정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공공기관 감사를 5년 정도 했는데 일단 저 200억 얘기 들었을 때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예, 감사를 제대로 받아. 저게 200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저게 납득이 될까요? 일단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도 있을 테고 그런 거는 사실 뭐 프라이스리스 뭐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했을 수도 있는데 저게 서울시 예산 200억을 들여서 할 일인지 일단 예산과 관련된 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예. 뭐 이제 서울시에서 당연히 서울시 의회에 예산 승인이 있었을 거고 나중에 관련된 일에 대한 저 사업 진행에 대한 뭐 감사가 있겠지만 그 예산이 정확히 사용됐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이 가진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저기는 지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기에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목소리, 광장, 즉 광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역할에 역행하는 지금 조형물을 설치한 거예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이걸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아니 6.25 때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조형물이 왜 저기냐는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가까운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도 있고, 용산도 있고 뭐 인천에 메가더 다른 장소들, 그러니까 결국은 장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MBC에서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시민들 반응을 담았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 얘기를 들은 시민들의 표정입니다. 저 표정이 정말.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저 표정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술적 얘기하기 그런데 그냥 그래요. 뭐 받들어 총 같은 소리 뭐 그냥 그래 만들어놨는데 돈이 그 많이 들었다고 위트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상으로 사람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면 만든 것도 엄청 못 만들었잖아요. 뭐 장난칩니까? 차르 뭐 그렇지. 그런 인상이 포함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예술적 어떤 가치도 거의 없어 보이고 뭐 100개를 저 만들면 뭐 합니까? 자리만 차지하지.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어이없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사람 만들어가 동상 세워놓는 게 더 싸고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아마 그 나라 사람 군인으로 해가 제 의견이에요. 진짜 하고 싶으면 차라리 군인을 해가지고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이래가 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든가. 좀 뭐 의미도 없이 뭐 그냥 차를 거치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그 돈이 되나? 한 뭐 몇 천만 원이 될 것 같은데 돈이잖아요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찰흙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아니요. 돌 석회암. 차르기아 논란.
아니 이게 뭡니까? 정상근 기자한테는 이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가서 보면 자부심 뿜뿜일 것이다. 저는 계속 오세훈 시장이 어제부터 뭐 감사 얘기를 하길래 예. 이 감사 라이팅인가 그런 생각이 좀 아니 저거를 보고 감사의 느낌을 우리가 막 가져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죠. 근데 꼭 저런 조형물을 바탕으로 감사의 마음이 새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문화라든지 뭐 그렇죠. 그 나라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역사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전쟁 기념관도 있고 뭐 인천에 뭐 상륙작전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뭐 보훈과 관련된 상징물이나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조형물들이 그동안 없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네. 근데 저런 거를 200억의 세금을 들여서 세워놓고 우리는 저것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린 참전 용사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논리 구조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댓글에 유톰5818 쓰시는 분이 뿜뿜이 아니라 푸푸이다. 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비싸요. 2억이면 돼요.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듭니까? 2억도 안 되겠다. 돌 아닙니까? 저런 돌 구해가 그냥 붙여놓으면 되나요? 그 위치가 이제 도라이니까. 미 대사관 앞이잖아요. 마치 밭들어총을 미 대사관 쪽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그것도 거고. 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 조형물이라는 거는 그 조형물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인데 광장의 상징성 훼손하죠. 미 대사관 앞이라는 것 때문에 이상한 상징이 될 수 있어 보이지요. 심지어 저기는 광장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인데 저기 딱 봤을 때 어린이들이 뛰어놀면 저기 다치게 생겼어요 지금. 안 되죠. 네, 그죠?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위치 선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세월호 이후에 저희 기업 공간이 있었던 걸 뜯어냈던 장면을 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적에 들어섰다.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상징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지는 서사. 시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형물 자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이 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현직 시장이 저 행사를 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약간 뭐 의아해요. 이게 선거법 문제는 없을까? 예를 들면은 저게 이제 서울시의 행사입니다. 준공식인데 서울시 그 국민의힘 후보는 갔네. 민주당 후보는 초청했나? 저희는 안 갈 테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게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준공식을 한다고 한 게 한 몇 달 전이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저희 그 김민석 총리도 가셔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뭐 중단해라 뭐 약간 이런 이렇게 있었잖아요. 점검하라고 했었죠. 점검하라고. 근데 이게 강행이 되네요.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이제 공무원들이 뭐 어쨌든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 서울시장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약간 이거 잘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오세훈 시장 관련된 행사를 그리고 이거는 비판이 많아가지고 야당에서 그리고 여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행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죠? 이 선거 한복판에? 좋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저게 이제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한 시민단체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건 이제 처분이 가능할까요? 선거법이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선거 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 예비 후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공정성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 선거법은 현직에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 행사장에서 이런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차기에도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무조건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을 거고 그런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현직에 그렇다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현직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도지사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으로 해당한다. 이렇게 이걸로 지금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국민 감정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선거용으로 보이는 거고 뭔가 어떤 보수층의 결집을 요구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저게 지금 단순히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만의 의지가 아니라 저기에는 분명히 서울시 의회에서의 예산 승인 및 광화문 광장 조례와 관련된 조례 변형, 즉 서울시 의회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서울시 의원들의 의지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저게 옳다 그러면
저분들한테 투표하시면 되는 거고 저게 음. 옳지 않다 그러면은 저걸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가지게 되는 권력이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데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력을 저 감사의 정원을 배분하는데 사용을 해버린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그 반대쪽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또 비용 발생한다는 예. 또 어떤 문제 제기가 발생할 것이고 치우는 데는 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오세훈 대해서 갖다 줘요. 오세훈 집에 갖다 줘 하나씩. 국민의힘 가져가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뭡니까 저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의회의 의지도 담겼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죠. 우세인 그러니까요. 환경이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진행하고 의회가 의결해 줬던 네. 건들 중에 돈을 저렇게 쓴 데도 있지만 돈을 없애버린 곳도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TBS 같은 경우가 될 맞아요. 텐데 뭐 이게 동시에 저는 떠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또 6월 3일 지방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TBS에 갈 돈이 절로 갔네요. 네. 그 사실 이런 거죠. 저렇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적을 겁니다. 지금 선거법 예, 말씀하셨는데 대놓고 뽑아줘 있어 이러진 않거든요. 나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 조형물 아니겠습니까? 예. 막 그걸 노린 건데 마찬가지로 돈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집행한 거기 때문에 외피는 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고 사실 예. TBS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거기서 방송을 했지만 아직까지 3년 4년째 아무것도 못 받고 하는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의회나 시장이 TBS에서 또 진행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구제를 받기는 쉽진 않다. 예. 외피를 썼기 때문에 또 그 말씀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 후에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또 그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세훈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오세훈이 207억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감사의 정원 받들었죠. 이 흉물스럽잖아. 네. 이런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깔스럽게 조롱하는 한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예, 입 자체가 그냥 지옥이야. 예, 그래서 헬마우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 헬마우스입니다. 헬마우스 오랜만이야. 네, 제가 성대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매부시 나오면 많이 좀 질러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많이 아꼈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채널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나오고 또 된다 싶으면은 이제 또 나오지 않고 이런 거를 제가 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귀신이야, 진짜. 나는 귀신이야. 오. 정영진 씨가 이제 네. 진행하는 네. 장르만 여의도를 여의도. 잡겠다 해서 동시간대 들어갔는데 야심차게 들어갔죠. 초반에 좋았거든요. 네.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영진이 형이 그래도 구력이 있어요, 확실히. 구력이 있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도 아직까지는 장르만 여의도 미치군요. 약간. 정체 구간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또 쉽지 않아. 바로 이렇게 연락이 한번 또 왔더라고. 매부쇼의 어떤 부스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먼저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나갈 수 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네. 지내시죠, 작가님? 우리 작가님이 그 헬마우스님이 시간이 된다는데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시간이 되는지 시간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시간 그 소중하게 잘 아껴 쓰라고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잠시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왔던 그럼요.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지금 경합 중이거든요. 경합죠. 여기서 이제 우리 매부쇼 팬들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거의 뭐 많이 대구 해줘요. 시장 선거 수준입니다. 엄청납니다. 누가 추경호야? 헬마가 알겠지 뭐. 말 잘해야 돼. 한놈은 박살 내야 되는데. 박살 내야 됩니다. 안 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사의 정원. 이게 우리가 그때 기억나죠? 서울시 의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무려 10억을 싸게 넣은 입찰을 넣었는데 그 업체가 되지 않고 10억 높게 부른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상하다는 얘기까지만 했었어. 그리고 자료도 안 준다. 왜 그 업체가 그렇습니다. 선정됐는지. 그거를 또 판 사람이 있어. 와, 좋았다. 이거 좋았다 진짜. 오늘도 무기 하나 장착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의원입니다. 이분도 93년생. 와, 젊은 나이에 잘 되셨네. 진짜 저보다. 임규호 서울시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젊은 중랑 일하는 시의원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그 시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 비서관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사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다가 네. 우연찮은 기회에 입성을 하게 돼서 한 6년여 정도 근무를 하고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와, 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어떤 의원실에 계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누구? 서영교 국회의원. 중랑구잖아요. 중랑구. 같은 지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잘했네. 이번에 일 잘했다. 한 건 했어.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또 출마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시의원으로? 예, 시의원으로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에서 출마 지금 어제 입후보했고요.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가 오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렸어요.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감사의 정은 흉물스러운 거 다시 한번 사진 보고 가야 돼 일단.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너무나 비싼 쓰레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조형물이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있습니다. 예. 2015년도에 용산 전쟁 기념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으로 6.25 참전국 지원국을 기리기 위해서 2015년 조형물 만들었어요. 있네. 23개의 기둥과 깃발로 된 생긴 것도 보세요. 그래? 비슷해요. 생긴 게 똑같잖아요. 높이만 다를 뿐이지 이미 전쟁 기념관에 23개 나라의 깃발과 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조형물이 있어요. 있네. 이걸 왜 또 만드는 거예요? 대체 광화문에다가 돈 200억 얼마를 들어가지고 207억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런데 10억을 싸게 부른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10억 비싸게 부른 업체가 선정됐어.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상하죠. 그거 우리 의원님이 박살 냅니다. 네. 크게 이제 이 광화문 광장 문제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로 봤을 때 원래 감사의 정원으로 정해지기 전에 원래는 초대형 개항대를 설치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자 이게 오세훈이 2-3개월 만에 바꿔서 진행을 한 것이 지금의 이제 밭들어총 조형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다가 사실 그 밑에 지하 공간에 미디어홀을 또 만들겠다고 하고 그 옆에 감사의 공간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게 730억까지 불어나게 돼요. 와. 계획 예산이.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늘어나. 이 밭들어총 조형물이 206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전체 프로젝트는 730억짜리 부지가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사실 서울시 내부에서도 투자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회의록을 찾아봤었는데 네. 그 당시에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 당초 사업과 주제, 사업비,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한다. 근데 전혀 다른 사업이 들어왔는데도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심사 처리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묻혔죠. 그래서 이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공간이 사실 돈 먹는 하마였다는 겁니다. 네. 이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겠다 프로젝트를 발표한 시점이 22년도 4월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광화문 광장 개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준공 처리도 되기 전에 이 사업을 기획한 겁니다. 원래 다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을 기획한 거죠. 근데 직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도 그 규모가 665억짜리였어요. 와, 계속 뭔가 돈 들어가는 걸 만들었어. 그럼 이게 지금
그냥 대충 추산만 해봐도 한 7년여 되는 사이에 1,400억이 그러네요. 광화문 네, 한 광장에 1,400. 버려진 거거든요. 예. 계속 그냥 돌만 바꾸고 뭔가 굉장한 지금 업자의 결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네. 그 의혹들이 부풀어지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지적된 것이 바로 이 그 조형물 돌기둥 조형물의 통일도 관련된 그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관련된 업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통일교 관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통일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어. 이 돌기둥 조형물 사업에 낙찰을 받게 됐는데요. 10억을 더 부른 업체죠. 그렇죠. 와, 그래요?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이 형태가 긴급 입찰로 진행됐다. 긴급 입찰로. 하루 아침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루 아침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 이 긴급 입찰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또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이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네. 그럼요. 예. 시급성과도 거리가 멀고 네. 이게 또 뭐 재해와 관련된 얘기도 전혀 아니다 보니까 뭐 배수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졸속으로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일단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근데 뚜껑을 까고 열어보니까 그 업체 자체가 이게 공개를 해도 되나요? 일신석재. 일신석재라고 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아, 돌기둥이니까 그게 석재 회사가 들어. 예, 그렇습니다. 근데 헬마 하나만한 얘기 하지 마. 아, 시끄러 죽겠네. 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하나만한 얘기하고 앉았어. 한 번씩 잡혀줘야 돼요 이게. 돌기둥이니까 석재 회사네. 아니 그럼 뭐 일신 목재겠냐? 야 이거 하나만한 얘기를 해. 아니 또 방송을 하다 보면 옆에서 장단 맞추는 것도 아니 일신 목재는 아니잖아. 아니 이거 하라고 다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중요한 얘기잖아. 아, 네네 들어보죠. 예. 완전 주먹 구구식으로 네. 이루어졌고. 네. 그렇죠. 그 선정된 업체도 이상하잖아 지금. 그렇지. 일신석재. 돌기둥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입찰 금액 차이가 한 15억 정도가 났고요. 그 일신석재의 경우에는 39억 6천 그리고 B 업체가 29억 9천에 그 입찰을 했었는데 진짜 10억 차이야. 예, 39억이 낙찰이 된 것이죠. 와, 39억. 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23개 돌기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네. 나머지 22개 국가에서 사실 처음에 석재를 들여오는 걸 목표로 맞아, 했었습니다. 각국마다. 각국마다. 예. 근데 그때 사절단의 반응이 예. 첫 번째 이 돌기둥이 6.25m거든요. 커서 못한다. 다 거절했어. 두 번째 사업이 너무 촉박하다. 세 번째 그 행정 절차가 그 각국 내부에서 오래 걸린다. 네. 이런 이유로 다 마다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여오기로 한 그 국가에서 사실 거절을 당하고 그 일신석재가 다 그 돈을 쌓게 되면서 이 돈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그 좀 자구책으로 생각한 방안이 그 23개 돌기둥 중에 각각의 돌기둥을 한 10조각을 또 내서 10조각에 한 조각만 갖다 주더라도 그거를 기증한 걸로 본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몇 개국 안 되죠? 22개국 중에 7개국이 한 그것도 거고요. 7개국. 예. 3개국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 정도 비춰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감사의 정원이 그 6.25 참전국에게 감사한 건지 업자들한테 감사한 건지 업자들 모르는 사람이 좋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좋네요. 예. 근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이 다 이게 돈과 관련돼 가지고 맞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맞아. 이전에 논란됐던 거 한강버스잖아요. 예. 우리 의원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네. 한강버스를 제작한 업체가 3군데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신생업체예요. 네. 근데 다른 원래 기존의 배를 제작하던 그 업체들은 한 척당 26억 정도 하거든요. 네. 신생업체가 37억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비싸요.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나머지 2군데보다 신생업체 더 비싼 곳이 납기를 빨리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늦었잖아. 늦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도 542억에서 1,500대로 늘어났어.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 패널들도 정권에서 지적하면은 잭소리 못하는 게 있어. 네. 야 감사의 종원이 그럼 6.25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거잖아. 네. 그럼 당연히 숙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건한 마음으로. 예. 서울광장이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숙연한 마음으로 그걸 기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전쟁 기념관으로 갖다 놔라 하면 못해요. 근데 그 전쟁 기념관 갖다 놓으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네. 보니까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사실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이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의원님은 이제 사업 입찰과 관련된 네.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비평적으로 보면 왜 자꾸 저렇게 광화문에 뭘 하려고 할까? 그렇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아까 뭐 다른 사업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게 많고 자꾸 이제 뭘 파헤치고 뭘 새로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극우 진영에서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시설물 자체는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극우 지지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꺼우냐 그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걸 세워놓으면은 광화문 광장이 망가집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애초에 본질적인 목적은 그 포인트에 가 있는 거거든요. 광화문 광장을 극우 지지자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사실은 저 없애고 싶어요. 광화문 광장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화의 상징이고 집회와 시위와 자유를 상징하고 거기에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늘상 모이는 공간이니까 네. 그 상징을 망가뜨리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 거 싫어해요. 실제로 왜 조선왕조는 망한 왕조인데 거기다가 그런 걸 세워놓냐. 차라리 뭐 박정희나 뭐 이런 산업화의 상징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고 그걸 망가뜨리려고 극우적인 시설물을 집어넣는 게 일종의 어떤 그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자꾸 연속적으로 시도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선회한 거야. 그 정도도. 그렇죠. 이 돈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요거를 좀 깊이 있게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향후에 사실 이거는 감사 청구감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예. 의원들 사이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장이 좀 바뀌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네. 또 밀도 있게 좀 한번 파헤쳐볼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를 계속 서울시에 앉혀놓으면 이런 돈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진짜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근데 당시 그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동석했던 사람이 나타났어. 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정원호 후보의 마타도를 좀 불식시켜 줬습니다. 1995년 있었던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김재섭이가 이제 새롭게 의혹 제기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정호범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장은 이제 정원호 후보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 보도 그리고 당시 판결을 보면 정원호 후보의 주장이 맞아. 정치적 견해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어. 여기까지 어제 다룬 내용이야. 그런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김석영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1995년 10월 술자리에서 제가 이모 비서관을 때렸습니다. 폭행이 벌어졌을 때 정원호 당시 비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다가 분위기가 격해지자 돌아와서 사태를 수습한 것뿐입니다. 그날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였고 6.27 선거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건 역시 저였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와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처음 상대와 폭행이 있을 당시에 정원호 후보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제가 술에 취한 채 격분에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거고 정원호 후보는 그걸 알고 나중에 와서 수습하려고 한 거다. 상대가 정원호 후보에게 맞은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정원호 후보한테 맞았는지 아니면 저한테 맞았는지 꼭 묻고 싶다. 상식적으로 제게 폭행 책임이 없었다면 제가 왜 그 즉시 사표를 냈겠나. 그리고 당시 정원호 비서가 어떻게 비서실장이 됐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나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저것을 모르잖아요, 상황을. 네. 당시 상황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5.18 때문에 싸웠는데 경찰관은 왜 때렸어? 뭐 경찰관하고 5.18 가지고 다툼 뭐 얘기한 거니? 이렇게 막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성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것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저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국회 상임위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이거 면책 특권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김재섭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양촌 구의회의 이제 속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속기록이라는 거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 주장. 왜냐하면 그렇지. 양쪽의 주장이 다 부딪히는 게 이제 의회 현장이고, 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말이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양촌 구의회 속기록을 제가 이제 다 전문을 읽어봤는데. 네. 조금 있다가 민주당 계열의 구의원들이 반박을 해요. 그거는 뭐 사실관계도 다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이랑 다르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양촌 구청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가 아랫사람들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거는 수사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반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양쪽을 다 소개해야 되는 거죠. 김재섭 의원 말대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특정 지을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도 청담동 술자리 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아, 좋았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속기록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주장한 내용 그대로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명태균 씨가 연애 편지 있다고 한 것도 속기록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연애 편지가 있어요.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속고대제라 막 그래. 연애 편지 좋았어.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김재섭은 나이만 젊지 상당히 구태야. 그러니까 정치가. 네. 자 보세요. 칸쿤 얘기하면서 마치 정원도청장이 여성 공무원과 단둘이 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잖아. 근데 바로 11명 나왔잖아. 또 정원호 청장이 땅 투기했대. 알고 보니 그때 정원호 청장이 2살이었어요. 아 2살짜리가 어떻게 땅 투기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사과도 안 하냐? 사과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뭐 5.18 관련돼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자, 또 그것도 좋아. 그러면 도대체 31년 전의 얘기인데 그것도 사과를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지. 아니 본인도 뭐 후보도 뭐 후원회장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임규호 서울시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 텐데요. 감사합니다. 그 반드시 그 오세훈이의 그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예, 그거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셔가지고 의회 들어가서 아주 깊이 있게 좀 꼭 파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사실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네. 오세훈이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그 오만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된 입장에서 주권자가 잘 지적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파헤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요? 1초 5천억짜리. 1조 5천? 1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세운 녹지축 프로젝트.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그 서울 시민 돈으로 거기를 먼저 그 녹지화를 해서 네. 나중에 개발된 이익금을 갖다가 환수를 시키겠다 이런 개념의 사업 자체가 있거든요. 아, 세운 재개발지구 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뒷돈이 지금 한 1조 5천억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지금 제가 파헤쳐 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거 반드시 재밌는- 막아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과거에 그 버스 중고령제 관련해 가지고도 파헤치셨죠? 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들었어 이름을. 아. 의원님이 서울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돈 문제야. 예. 이것도 돈 문제야. 그러니까 서울시가 버스를 중고령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오. 원래 알고 감사합니다. 계셨어. 근데 오늘 처음 뵙네요. 사실 의원님 화력이 대단하시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서울시에 지금 버스가 한 8천여 대가 있는데 거기에 20%가 사모펀드에 잠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얘기는 이 사모펀드의 대주주가 네. 정유사, 또 손해보험사, 정비업체, 네. 퇴직한 공무원. 그 총책은 옛날에 9호선 맥쿼리라고 하는데 혹시 예, 기억하세요? 알고 있어요. 거기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의 목적은 이 버스 업체를 하나 둘씩 사들여서 네. 다 이제 사모펀드화를 만드는 게
그 친구들의 목적입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단일 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한 해 한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것들을 갖다가 자기네들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아유. 이제 그거를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 주도적으로 제가 좀 네. 한번 해볼 그런 아유, 생각이 대단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또 고맙습니다. 예, 당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호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를 기리겠다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더라도 막상 들여다봤을 때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의혹들만 가득하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난 뒤 우리가 이 문제에 숨겨진 세금 낭비와 의혹들에 대해 더욱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